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Q&A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난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맛있는 거 먹기, 인터넷 쇼핑하기, 술 마시기, 친구나 가족들한테 하소연하기 이런 굉장히 흔하고 원초적인 것들밖에 처음에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너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일이 생겨도 결국엔 항상 이겨내더라.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군요. 일단 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를 좀 크고 막연하게 세우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디테일하게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들을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 만족감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소에 작은 도전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잘 이겨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인 게 제가 일단 애정 표현부터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엄마한테 거의 매일 사랑한다고 말을 직접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를 위해 정말 맛있는 저녁을 해줬어요. 그러면 역시 엄마밖에 없어. 엄마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자주 애정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빠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못하죠. 대신 고마우면 고맙다고 잘 표현하는 편이고 정말 많이 고마울 때는 선물을 좀 자주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제가 느끼는 그 분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다. 정말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꼭 말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사과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면 저는 이걸 꼭 상대에게 표현을 해야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이게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감정을 꼭 표현을 해야 숨이 안 막힌다고 해야 되나? 이걸 그대로 담아두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로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좀 마음에 응어리가 별로 없는 편이고 사람들이 좀 저한테 털털하다, 성격이 좀 화끈하고 불같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대학교 때 선배님들이 저한테 전쟁 같은 여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느낌이 딱 오시죠? 아무튼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라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가슴에 평소 담아두는 게 크게 없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또 다른 제 성향 이야기인데 저는 계획 세우는 걸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계획을 짜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아이패드를 붙들고 거의 1시간을 넘게 씨름하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패드에 제 데일리 플래너, 위클리 플래너, 먼슬리 플래너 이 모두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제 플래너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음 날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음 주는 무엇을 할 것인지, 다음 달에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해서 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생에 대한 많은 압박감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막 흥분도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브랜디드 광고 하나를 새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럼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좀 규모가 큰 광고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3-4달 전부터 이야기가 오가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도 장난이 아니고 자잘하게 해야 할 일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이라는 거대한 일을 거의 15단계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팅하기, 시놉시스 짜기, 스크립트 쓰기, 기획안 만들기, 피드백 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수정해서 다시 드리기, 연습하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그리고 편집이 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니까 편집 작업만 또 엄청 7단계, 8단계로 세분화를 시키거든요. 그럼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엄청 늘어나죠. 그런데 대신 막막하기만 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내가 노력만 충분히 하면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정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이었던 거대한 스트레스가 10이라는 여러 개의 스트레스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희망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제가 이렇게 작게 쪼개놓은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클리어하면서
엄청난 쾌감과 자기 만족감을 느낍니다. 역시 이번에도 내가 해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영어 공부도 그렇고 사업 운영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목표를 항상 작게 쪼개서 압박감을 줄이는 편이고 무엇보다 이런 작은 목표들을 계속 해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굉장히 큰 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법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제가 작은 도전들을 평소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별게 아닌 게 엄청난 행복을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떡볶이를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성분이 든 화장품을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핫한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폐공장이나 테라스 같이 좀 독특한 곳에서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컬러의 립스틱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말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사서 입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평소에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을 광고든 아니든 정말 많이 따라 사는 편인데 예를 들어 신님이 이번에 출시한 사각 팬티 최근에 사서 입어봤고요. 또 이번에 브랜드 담당자분이 시네트롤 성분이 들어있는 신제품이 정말 괜찮게 나왔다면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그거 먹어보고 있고 또 이모가 셰프 최은석 초이다 시리즈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오늘 촬영 끝나고 먹으려고 마켓컬리에서 종류별로 왕창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애시더님 영상 보고 미녹시딜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런 거 굉장히 소소하지만 새로운 거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3가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번에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다가 알게 됐거든요. 저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공유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꼭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